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보면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110 수준에서 좀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이고요. Dollars rise spells trouble for global economies. 네,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이 강달러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건데 자세한 코멘트부터 살펴보시죠. 강달러가 글로벌 경제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달러화의 초강세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강달러가 세계 경제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영향이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세계 국가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강달러가 세계 경제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겁니다. 저널은 강달러가 글로벌 경제를 더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켜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최근 주요국의 통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는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성 멘트까지 함께 나온 만큼 이 강달러 현상이 앞으로 더 지속이 될 경우 세계 경제가 받을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이들 국가와 기업들이 갚아야 할 달러 표시 부채 부담까지 커졌기 때문에 이 부담감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강달러 현상들을 앞으로 더 부추길 만한 그런 요인들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코멘트 통해서 살펴보시면 유럽과 중국 등 미국 외 다른 주요국들의 경기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도 달러 가치를 추가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다른 주요국의 경기 전망이 암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달러 가치를 더 치솟을 수 있게 한다는 분석인데요. 우선 유럽의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이 경제 전쟁 때문에 이 암울한 전망이 나온 겁니다. 에너지 위기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 또한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였고 이러한 부분들이 강달러 현상과 맞물릴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경우에는 수십 년에 걸친 부동산 호황이 꺼지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역대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글로벌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지금 탄탄한 경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강달러 현상이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준 쪽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도 강달러 현상이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좀 높아질 만한 그런 요인들만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소식들 또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일단 골드만삭스 측에서 미국의 성장률을 다시 한번 대폭 좀 하향 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Economic Times 보도 내용이고요. Goldman Sachs cuts 2023 US GDP forecast.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 듯 했으나 이번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세한 수치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년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1%로 0.4%포인트가량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건데요. 결국에는 원인이 연준 쪽의 큰 긴축 움직임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더 진행이 될 경우 경기가 안게 될 부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또 당초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최근 경제 지표를 반영했을 경우에는 자이언트 스텝 쪽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11월과 12월에도 기준금리를 각각 50bp로 인상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4%에서 4.25%가 되는데요. 이는 연준이 지난 6월에 공개했던 점도표에서 제시한 연말의 전망치였던 3.4%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긴축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안게 될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연준의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확실하게 아래 공포가 좀 다가온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IB들의 시각까지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반도체 쪽을 좀 살펴봤을 때 반도체 생산량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보도 내용이고요. A record number of Chinese chip firms going out of business in sign of Beijing's sputtering self-sufficiency drive. 네, 이번에 중국 쪽에서는 반도체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한데요. 바로 자세한 내막부터 살펴보시죠. 중국의 8월 반도체 생산량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급감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8월 직접 회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24.7% 줄어들면서 247억 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간 기준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당국이 반도체 생산량을 월별로 집계한 1997년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앞서 중국의 7월 반도체 칩 생산량도 전년보다 16.6% 감소하면서 272억 개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도 추가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중국 반도체 생산 급감은 당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정책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기술 경쟁에 있다는 분석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까지 심화되게 되면서 반도체 공급망 차질까지도 영향을 줬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갈등까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을 풀어줄 만도 한데 오히려 조금 더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중국 정부가 규제에 나섰는데요.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 핵심 토대 역할을 해온 국가 반도체 펀드와 관련해서 또 한 명의 고위 인사가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의 런카이 비상임 이사가 이번에는 규제를 당한 건데요. SMIC는 최근 이 런카이 이사가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의 최고 사정기구의 조사를 받고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써 당국의 조사를 받는 중국의 전 현직 고위직이 7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반도체 숙청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국의 미운털이 박힌 이유를 좀 짚어보자면 일각에서는 중국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 쏟아부은 것에 비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책임을 묻는 조치로 시작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최근 조사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지지부진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미국의 고강도 견제에 대응해서 조직을 재정비한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만큼 또 미국 쪽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만큼 여기에 중국도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소식까지 오늘도 3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